자, 시험 문제는 이 판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올라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사건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 2000년도 이후에 태어나셨죠? 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근데 그것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어. 상대 당에서.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나왔냐면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거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행위이다. 그러니까 즉 통치행위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일이 또 밝혀졌냐면 그 과정에서 북한에 일정 정도의 에너지 개발의 명목으로 돈을 보냈어요. 돈을 보낸 것을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걸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대북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한 그 자체는 고도의 정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라고 인정을 했지만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보세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건 통치행위는 사법심사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고, 그럼 이건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한 거기 때문에 대북송금을 준 것과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TV에 많이 등장하는데 박지원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비서실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이 대북송금 사건으로 사법심사를 받아서 감옥에도 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대북송금은 같은 사건이잖아요,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대북송금을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나눠서 본 거죠. 나눠서 이거는 통치행위지만 이건 통치행위가 아니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우리 판례가 가분이론을 적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분이론. 가분이론은 말 그대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건을. 지금 분리한 거야. 남북 정상회담 그 자체와 돈을 보낸 사건을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분이론이 적용된 판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이거는 12.12 사태라고 여러분 아세요? 12.12 사태? 12.12 사태는 박정희 아시죠?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쏜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 무주공산일 때 누가 등장을 했냐면요. 그의 겨울에 그 머리가 번쩍번쩍한 아저씨가 탱크를 몰고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 사건이 12.12 사태예요. 그 12.12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마.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하지 마.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은 통치행위라고 봤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통치행위라고 봤어요. 하지만 그 목적이 국가의 헌법을 문란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통치행위가 또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12.12 사태와 관련해서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죄의 적용을 받습니다.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탱크를 몰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라는 재판을 1990년대 중반에 받게 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통치행위지만 그것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내란죄를 적용했다는 것은 사법심사를 했다는 얘기잖아.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통치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사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원래 너 죄가 있어 하고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감옥에 보냈는데 대통령이 이 사람을 사면해 주노라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는 거잖아요. 행정부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면을 해주는 것은 통치행위예요. 사면을 해주는 것은 통치행위인데, 근데 이거는 대통령, 통치행위는 대통령의 직권이에요, 직권. 직권이라는 것은 누군가 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면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너 사면 안 할 거야? 소송 걸어야지? 아니에요. 이거 소송을 할 수가 없어. 대통령이 해주는 거야,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따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따진다는 얘기 아니니까. 근데 못 따진다는 거야, 대통령 사면권은. 그래서 그거는 통치행위야. 못 따진다는 얘기는 또 달리 해석하면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 행위 자체가 무슨 행위다? 통치행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훈은 뭐냐면요, 여러분. 훈장 같은 거예요, 훈장. 훈장을 좀 멋있는 말로 서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훈. 자, 서훈을 취소했어요. 서훈을 취소한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봤어요. 서훈을 취소한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거 먼저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서훈을 수여하는 것은 통치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훈장을 줘. 이거는 사법적으로 심사 가능할까요? 왜 저 사람한테 훈장을 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나한테 훈장 안 주세요? 하고 법적으로 따질 수 있어요? 아니지. 훈장은 선물 같은 거예요, 선물. 왜 선물 안 주세요? 라고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권도 선물 같은 거예요. 선물 같은 거를 우리 행정법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익적이다 라고 표현해요. 수익적이다.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 수익적이죠. 수익적. 훈장을 주는 것도 수익적이지. 이런 수익적인 것에 대해서는 따지지 못해. 근데 훈장을 줬다가 뺏는 거는 수익적이에요, 침입적이에요. 이익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익을 침해하는 거지. 이런 침입적인 것에 대해서는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질 수 있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행위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선물처럼 행사하는 사면권, 통치행위예요. 훈장 주는 거 통치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훈장을 다시 취소하고 다시 뺏어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 상대방의 이익을 구제해 줘야 되겠죠? 구제를 해줘야 돼. 따질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통치행위라고 봤고요. 단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헌재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금융실명제입니다. 여러분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현대사 파트에 꼭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한국사 시험 문제 중에서도 하나인데,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홍길동, 이순신, 김구 이런 이름으로 통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차명으로 내 이름이 아니어도 실명이 아니어도 통장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야 장난으로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지만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한 돈을 숨기는 용도로서 차명 계좌를 이용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못하게 하려고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했어요. 근데 금융실명제를 입법화해가지고, 입법한다는 건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해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땅땅땅 하면 돈을 숨겨놨던 사람들은 그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그 돈을 스위스 은행에 빼겠죠. 다른 데로 그 돈, 아니면 그 돈을 찾아가지고 현금으로 공고에 갖고 있겠죠. 그러면 금융실명제를 애초에 시행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목적을 이룰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시행했냐면, 김영삼이 한마디도 말이 없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서부터 금융실명제라서 차명으로 된 계좌는 다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성을 요하는 거죠.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입법이나 사전 예고를 한다거나 국민의 의사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상. 예. 그래서 이거는 통치행위라고 봤어요. 자, 뭐는 통치행위다?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통치행위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는 뭐냐면요. 네 번째 판례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수도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수도 이전. 자, 또 얘기하면 긴데. 근데 너무나 중요한 판례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판례라서. 너무나 중요한 판례라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데, 노무현 정부 때, 자, 여러분, 노무현 정부 때 혹시 상대 후보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너무 어렸을 땐가? 이회창이라는 사람, 이회창. 근데 노무현은 사실 잘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약간 듣보잡 정치인이었어요. 몇몇 노무현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있었지만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가 아주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노무현 돌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막.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민주당 내에서 후보가 될 거라는 생각도 사람들 많이 예상을 못 했는데 갑자기 그때 노무현 바람이라고 그럴 정도로 갑자기 확 바람이 불어서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가 연도로 치면 2002년이었거든. 2002년에 또 누구의 인기가 되게 높았냐면 정몽준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정몽준. 그 아저씨가 뭐였냐면 그때 피파 회장이었어. 피파. 근데 그때 하필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을 올라갔네. 이 사람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랑 노무현이랑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회창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이회창은 어떤 정치인이었냐면 김대중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붙었던 사람이 이회창이야. 그럼 이회창은 김대중한테 한번 떨어지고 막 칼을 가르면서 5년 동안 막 준비를 해온 거예요. 조직력도 굉장히 탄탄해. 근데 노무현은 막 바람을 일으키고 어렵사리 민주당 내에서 후보가 됐는데 또 인기는 실제로 정몽준이 더 높았어. 그 월드컵 4강 신화 때문에. 그래가지고 노무현이 정몽준이랑 단일화를 해요. 그때. 단일화를 했는데 그때 정몽준이랑 단일화해서 뭐 신문 같은데 TV 같은데 여론조사하면 노무현이 워낙에 좀 진보적인 성향이 좀 강해가지고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단일화를 해서 또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노무현이 됐어요. 노무현은 단일화 됐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회창을 이겨야 되는 전략으로 노무현 캠프에서 뭐를 내놨냐면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수도권 밀집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도를 서울에서 대전 쪽으로 세종시 쪽으로 옮기겠습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충청도의 민심이 노무현한테 팍 민주당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된 거지. 그래서 뭐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노무현이 당선이 됐어요. 또 어렵게 드라마틱하게 또 노무현이 당선이 됐어.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리고 노무현은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화를 되게 강조했던 정부예요. 그래서 서울로 너무 많은 행정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몰려 있으니까 이 행정 기능을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세종시를 만들었어요. 근데 세종시로 수도를 바꾸려면 세종시를 만들려면 법안이 필요하겠죠.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법을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 또 이 상대당 쪽에서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구절은 없어. 근데 이게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은 관습헌법이라는 게 있다. 그때 난 처음 알았어. 우리나라 관습헌법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관습헌법이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이 있다는 거야.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성문화되지 않는 헌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 헌법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이미 관습적으로 헌법화되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수도를 바꾸려고 하는 수도 이전 법안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그때 제가 이제 한국사도 많이 공부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순간 막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군 이래 몇천 년이 지났잖아요. 몇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그러면 고려는 위헌 국가죠. 위헌 국가. 수도가 한양이 아니니까. 조선 때부터 우리의 역사를 봐야 되나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게 자리 잡은 거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6.25 전쟁, 한국전쟁 때는 수도가 잠시 부산이었던 적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그럼 그거는 위헌인가? 어쨌든 사람들 그때 이제 솔직히 헌법재판소라는 게 87년도 6.25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지도 사람들이 잘 몰랐어,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번을 충격을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습헌법이라는 게 있구나. 글로 쓰여지지 않은 것들도 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구나. 세 번째,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이었구나. 바꿀 수 없는 거였구나.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헌법재판소 분들의 어떤 땅이나 집이 재판관들의 땅이나 집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위헌 판결이 나왔어요. 그때 관습헌법 논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붙이겠다 그랬거든요. 국민투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래 국민투표를 할지 말지는 대통령의 권한이야. 그거는 통치행위라서 사법적으로 우리가 심사 못해. 인정할게.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심판을 해보니까 수도이전 자체는 위헌이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국민투표를 하든 말든 그건 네 마음이지만 수도는 바꿀 수 없다. 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내려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좀 변형이 됐냐면 그래요? 그러면 수도를 바꾸겠다는 건 아니고요. 행정부의 일부만 기능이 너무나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일부만 세종시로 옮길게요. 라고 해서 몇 개의 행정부가 세종시로 조금씩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수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좀 서로 좀 봉합하는 차원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이라고 있었어요. 이라크 파병은 제 기억으로는 2003년인가? 2003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했어요. 그래서 당시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이 조금 더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기를 바랬었어요. 바랬었는데 갑자기 노무현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때 이라크 파병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그 배우가 빈 라덴이라는 어떤 그거가 또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빈 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범이다. 두목이다. 그럼 이 빈 라덴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에 숨어 있다. 이것도 다 그냥 미국이 하는 말이야. 증거는 없어. 증거는 없는데 그래서 이라크 침공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부시 대통령이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이라크를 침공하겠다라는 발표를 해요. 근데 그때 이 세계에 심지어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도 반대했어요. 그런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이라크를 왜 치냐 네가. 그리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부시가 석유 때문에 이라크를 친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이 전쟁은 침략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방어 전쟁은 허용하지만 침략 전쟁은 위헌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라크 파병은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올렸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일하급 파병은 통치행위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심사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를 얘기했냐면 사법자재설 이야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일하급 파병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뭐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네요. 라는 판결문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법자재설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이거랑 약간 성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외워두셔야 되는 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그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이라크 파병은 통치행위,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통치행위가 아니다.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뭐 사법심사 가능하다라고 해놓고서 사법심사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끝난 거니까. 근데 문제가 있건 없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심사를 했냐 안 했냐, 사법심사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통치행위 파트에서는. 아시겠죠?